네, 오늘 장 마감 1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 언급하게 되는 에코프로인데 앞서 저희 방송 시작하기 좀 직전에는 70만 원 밑에까지 떨어지면서 한 68만 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무시해서 안 되겠습니다. 다시 72만 6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25% 급등, 장대 양봉 기록하고 있는 에코프로입니다. 그로 인해 코스닥도 다시 지수가 1% 가깝게 올라주고 있고요. 오늘 장 마무리는 박정식 대표, 김태성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요즘 얼굴만 보면은 너 에코프로 있니? 에코프로비엠 있니? 왜 안 샀니?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네요. 그 외의 종목들은 또 뭐가 있을지 소외되지 않게 LG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LG에너지솔루션 저희가 마감에 산다 해서 다뤄드렸고 오라는 의견을 받았는데 LG화학도 같이 날아오를 수 있을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G엔솔, LG화학, 삼성 SDI 혹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X 의견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안 좋다 그러면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네. 일단 뭐 단순히 뭐 그런 심리보다도 아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을 보시다시피 이 LG 에너지솔루션 혹은 LG화학, 삼성 SDI 이 배터리 셀 관련 기업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는 투심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양극재 대표 기업인 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우리가 생각한 그 선을 지금 넘었잖아요. 지금 넘으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내일 이 실적 발표와 함께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조정은 받겠지만 그래도 가장 빠르게 회복할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미국의 IRA법을 세법을 통해서 셈을 해봤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수혜 혹은 위기의 극복을 좀 할 수 있느냐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고 보면 저는 LG화학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변동성이 굉장히 크진 않을 거예요. 크진 않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 매수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네. LG화학을 매수하신 분들 에코프로처럼 가겠지라고 기대하시면 그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나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만 길게 봐야 된다. 에코프로만큼 빠르게 움직이기는 어렵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것 같은데 LG화학 5 받았고요. 이번에는 빅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속에 오늘 장 주가가 올라주고 있습니다. 4%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방산주들도 좀 많이 조정을 겪고 나서 슬금슬금 횡보를 벗어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빅텍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 볼게요. 여기서는 OX 나뉘어졌습니다. 일단 박정식 대표는 빅텍에 대한 투자 의견 X를 주셨는데 이게 동사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에요? 혹은 추가 도발에 따른 그 이슈, 테마가 약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종목은 괜찮은데요. 네. 이슈가 좀 약할 것 같아서. 이슈가 약하다. 네. 물론 이제 지금 위치에서 일정 부분 반등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너무 이슈적으로는 접근하지 말자라는 관점에서 X를 드렸고요. 일단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도발을 보아하니 올해만 11번째 미사일 도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방산주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ICBM 같은 이런 미사일 발사는 방산주들의 크나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고 여기서 이런 이제 방산 테마가 좀 강력하게 움직이려면 핵폭탄 정도는 좀 나와줘야 뭔가 좀 이슈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이슈력으로 보아 아무래도 이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도 수준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계속적으로 동해상에 발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부각받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력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빅텍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네. 한 5,630원 정도 수준, 그 이상 한번 언저리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텍의 문제보다는 그 이슈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과하게 반응을 해줄 것이냐 네. 여기 좀 의구심이 들었고 반대로 김태성 팀장님은 네. 옵니다. 일단은 언제까지 에코프로가 계속 가지만은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 분명히 조정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조정을 통해서 아마 이제
반등 혹은 단기적으로 또 테마가 형성이 될 부분은 이런 안 좋은 노이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해 4분기 굉장히 안 좋았다가 1분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악재는 모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워낙 지수도 괜찮았고 그리고 2차 전지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2차 전지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고 또 로봇, AI, 챗 GPT까지 정말 많은 테마가 있었는데 그 테마 모두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았던 기억들을 모두 잊은 상태이나 결국 이제 지수라든지 주도주가 잠시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혹은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던 종목군들의 이 매기세가 조금은 더 강하게 붙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빅텍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충분히 트레이딩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2차 전지처럼 오늘 사서 6개월 뒤에 1년 뒤에 내년을 보면서 성장성을 바라보는 그런 것은 대형 광산주만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빅텍, 스페코, 퍼스텍 이렇게 과거에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있을 때 조금 움직임이 있었던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텍의 의견은 살짝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DB하이텍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좋았다라고는 하는데 그중에서 DB하이텍은 유독 많이 올랐어요. 그 경영권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였는데 이 분쟁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주가는 거의 85,400원, 거의 이전 최고가 수준까지 왔습니다. 여기선 어떨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오, X입니다. 약간 여기서는 빠져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네, 이미 좀 단기적으로 이슈화가 돼서 네. 갭까지 뜨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급격하게 올라갈 길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하거나 아니면 살짝 좀 조정을 거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슈적 추이를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 지분을 한 7% 정도 이제 인수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DB 쪽에서는 이 DB 하이텍의 주가가 올라가면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또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어떤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지속적으로 좀 상승시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누르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또 자산 가치 대비 한 3배 정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좀 추이를 보면서 매도 타점을 좀 찾아 나아가는 그러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일단 X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DB하이텍은 일단 그것에 대한 이슈는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따라가지 말자 X 의견 드렸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영역일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마감을 산다 키워드 볼게요. 메모리 반도체 감산, 메모리 쪽, 그리고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는데 형만한 아우가 있다라는 종목을 갖고 왔어요. 뭔가 지주사 밑에 있는 자회사일 것 같기도 한데 볼게요. 어떤 종목인지. 아비코전자 그리고 기아입니다. 최근에 네. 그 모터쇼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가 갔어요. 근데 거기서 EV9을 보고 사고 싶다길래 네. 너 저거 얼마인지 아니? 그랬거든요. 기아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앵커님이 EV9을 말하는 순간 제가 말씀드릴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아를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EV9이 북미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성공을 또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판매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감소는 했겠습니다. 그래도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현대차와 기아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상반기를 넘어서 하반기 저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시장은 대형차도 물론 인기가 있지만 세단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전기차도. 그런데 이제 북미 시장은 그 시장 자체가 워낙 세단 쪽보다는 조금은 이제 큰 대형 이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 그 시장을 EV9이 공략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정말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 2차 전지 양극재만 아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
올해 1분기에 그래도 가장 많이 언급됐었던 섹터일 수도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보다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가 빛을 발하지 못했고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또 이 세제 혜택을 그러니까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판매고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나올까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는 올라오나 그렇게 뭐 시장에서 열강하는 섹터, 열강하는 종목은 아니었으나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내일 그렇죠. 또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할 거고요. 또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 실적 발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이제 정확하게 좀 찍히는 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기아 혹은 현대차 충분히 괜찮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도 좋지만 저는 전기차를 본다면 지금은 기아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 굉장히 좀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시세를 좀 원하실 것 같아서 좀 맞아요. 단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7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9만 원을 드리겠지만 만약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95,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아도 연초부터 현재까지 차트를 보면은 되게 예쁜 차트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시선이 에코프로가 기준이 되어버려서 그렇지 기아 10만 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비코전자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도 이제 아비코전자에 제가 좀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감산이 아니라 네. DDR5 같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하려는 감산이다라는 인식이 현재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코전자에 좀 관심을 가져보았는데요. 아비코전자는 이제 인덕터와 그리고 저항기 등을 생산하는 전자 부품 업체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이제 인덕터나 저항기가 휴대용 통신기겠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PC나 아니면 멀티미디어 가전제품, 뭐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TV 등에 들어가는 제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DDR5에 탑재가 되는 메탈 파워 인덕터가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DDR5의 메탈 타입 인덕터가 신규로 채택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이쪽 메모리 쪽 인덕터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실적적인 측면을 보면 이렇게 이제 메모리향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지난 2021년부터 흑자 전환이 됐고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2022년 대비 2023년이 더욱더 실적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기조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 현재 순자산 가치 대비 2배도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앞으로도 있어 보이고요. 가격적으로는 한 12,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3,700원에서 14,000원 정도 바라보시는데 혹여 돌파되면 지속적인 홀딩 관점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손절가는 11,2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코전자 저희 마감에 산다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가 13,700원이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은 코스닥이 코스피 상승폭을 역전했습니다. 코스피가 2,509선에서 코스닥은 88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건 뭐 다 2차 전지가 만들어낸 상황이죠. 김태성 이사님, 오늘장 특징주로 무엇을 또 볼까요? 일단 한미약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장 마감 직전에 잠시 흔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이제 흔들리면서 에코프로가 70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지금 시장에 자금이 이동한 기업이 뭐냐라고 보면 한미약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한미약품의 분봉 차트를 좀 켜놨는데요. 에코프로의 차트, 그러니까 분봉상 차트와 완전히 역순이 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1시, 2시, 3시 이후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만약 전기차 쪽에서의 매수,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에 이제 붙어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처럼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고
있기에 실적이 나오는 쪽에 오히려 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특징적으로는 한미약품을 한번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쪽에서 최근에 한미약품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약간 전통 제약주들의 강세가 최근에 나타난다. 종근당도 저희가 이전에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한미약품이 반짝 움직이는 모습에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동시효과 특징주로 봤습니다. 마지막 지수 보시면요. 코스피는 2,510.75포인트로 대다수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원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움직이는 장인가 했는데 지금 시총 10위 안에 있는 셀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또 가파르고요. LG화학도 조금 전에 짚어봤는데 4에서 5% 가깝게 오르면서 지수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